이번 시간은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입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생각을 했을 때 법인세 문제에서 가장 내용이 많고 어려운 단원이 바로 이 단원인 것 같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대손금 조정부터. 대손금 조정부터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보자. 대손금의 뜻은 뭐지요? 대손금의 뜻은 받지 못하는 금액을 갖다 우리가 대손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봐요. 5월 1일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대변의 제품 매출, 대변의 제품 매출 100만 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 이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제품 매출이 수익에 속하는 거죠? 제품 매출이 수익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수익에 100만 원이 갑니다. 비용이 없어요? 그럼 단기 순이익이 얼마지? 100만 원. 이 분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극히 정상적인 분계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이 없어요. 그래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얼마 나왔을까요? 100만 원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법인세를 내야 돼요. 뭐야? 나 돈도 못 받았는데. 그치? 돈도 못 받았는데 뭐를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쵸? 내 돈으로 먼저 내는 거야. 됐어요? 나중에 받으면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내 돈으로 먼저 낸 다음에 내 돈으로 먼저 냈어요. 돈도 못 받았지만 내 돈으로 먼저 냈습니다.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면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 원칙이잖아요.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발생주의 실현주의 원칙에 의해서 수익을 계산을 했죠. 법인세법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예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이 됐죠. 물건을 팔음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없는 거야. 세금 내라 이거야. 돈을 받았든 못 받았든 권리가 확정이 됐으니까. 자, 그 다음 연도에 잠시만 다음 연도 3월 1일에 거래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이 회수 불입됐습니다. 받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됐냐면 잘 봐. 분계가 저기 차변에 있었던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 대변에 가서 없어지면 되는 거죠. 대변의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이렇게. 차변에 받지 못했을 때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뭘까요? 대손 상각비예요. 금액은 얼마입니까? 100만 원.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얘가 대손 상각비가 비용이죠. 대손 상각비가 비용입니다. 여기 비용으로 100만 원이 가요. 그러면 순이익이 100만 원이 줄어들겠지? 줄어들잖아. 그죠? 파산으로 인해서 못 받은 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파산으로 인해서 못 받았으니까 인정됩니다. 세무조정 없어요. 세무조정 없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줄어들어서 법인세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그러면 결론은 여기에서 내 돈으로 먼저 냈지. 못 받으면 되는데 못 받으면 세금을 다시 어떻게 되겠죠? 줄여주겠다라는 얘기죠. 이게 대손금이에요. 대손금. 그래서 파산 말고 또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대손금 신요건이 대손금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것 중에서 사망, 실종, 소멸시효 완성, 그 다음에 부도 6개월 경과, 여러분들 전 선생님이 이것만 배워서도 이런 거 들어봤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조정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만약에 3월 1일에 그냥 포기를 했어요. 회수 불능됐습니다. 사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안 갚는 거야. 너 잘 먹고 잘 살아.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돈도 안 주면서. 그래서 에이씨 안 받고 만다고 들어서 포기를 했어요. 스스로 그냥 포기를 한 거야. 그래서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 얼마? 100만 원.
차변에 대손 삼각비 1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했죠, 그쵸? 그러면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단기 순이익 계산할 때 비용은 100만 원이 가니까 얘가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단기 순이익이 얼마가 쪼그라들어요? 100만 원이 쪼그라들어요. 근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런 거 인정 안 해줘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비용 처리돼서 세금을 줄이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손금 불산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걸 대손금 부인액이라고 말 씁니다. 자, 명칭이 뭐라고 해요?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대손금 부인액. 금액은 얼마? 100만 원. 사유가 발생할 때 그때 가서 인정해 줄게. 지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정 못 하겠어. 그럼 언제 인정해 줄 건데요? 그랬더니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까지 부인했다가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소득처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유보 발생.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기 순이익을 100만 원 줄여서 세금을 줄이려고 했는데 소금불산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소금불산이 당하면 각사학년도 소득금액이 빵. 그러면 법인세를 줄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장 기본 이 두 가지를 먼저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소금 조정에서 요 소멸시효 완성과 부도 6개월 경과만 조심하시면 되고 이거 조금 더 따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 큰 틀에서 대손금은 받지 못한 돈. 다시 한번 대손금 뭐라고요? 받지 못한 돈. 이런 사유로 인해서 못 받으면 세무조정이 있다 없다? 없다. 세무조정 없다. 세금 줄일 수 있다. 근데 특별한 사유가 없어. 그러면 이 비용 인정하면 되는데 안 되겠지. 그래서 송금불산이 판다고요. 송금불산이 대소금 부인의 유보 발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사학년도 소득금액은 제로가 돼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1단계입니다. 저거 먼저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자, 이제 2단계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2단계는 뭐냐면, 자,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봅시다. 여러분,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여기 봐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파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사망, 그 다음에 실종, 그 다음에 부도 6개월 경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소멸시효 완성, 등을 여기다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제가 구분을 해놨죠. 파산, 사망, 실종과 소멸시 완성을 구분을 했지, 그치? 얘네는 결산 조정이에요. 결산 조정이고요. 얘는 신고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고 조정.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결산 조정은 반드시 분개를 해야 돼요. 분개를 해야지만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분개를 해야지만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 걸 결산 조정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러면 신고 조정은 뭐죠? 앞에서 우리 배운 적 있지? 분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사례를 들어줄 테니까 잘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잘 봐요. 거래처가 파산을 해서 100만 원이 회수 불능됐습니다. 잘 봐. 거래처가 파산으로 인해서 100만 원이 회수 불능됐다라고 했죠? 분개를 깜빡하고 안 했어요.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거래처가 한 수백 개 되는데 그 수백 개를 일일이 다 챙길 수 있어요, 없어요? 챙겨야지. 돈 받아내려면. 그치? 근데 만약에 못 챙겼어. 그래서 거래처가 쫄딱 망했는 3년이 지났는지도 몰랐던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분개를 했어, 못했어? 못했죠, 그쵸? 그러면 잘 봐.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단기 순이익이에요. 실제 질문 받은 거예요. 선생님, 저희 거래처는 한 700개가 되는데 나중에 돈 받으려고 전화해보면 없어졌어요. 나중에 돈 받으려고 전화하면 벌써 몇 년 전에 폐업했대요.
너무 많아서 거래처 관리를 못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그랬더니 그냥 지워버리는데요. 그냥 뭐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회사도 외곽인데 큰 회사인데 근데 너무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 책임이라고 했어요. 내가 담당자 책임. 회사는 손해보는 거잖아요. 이제. 회사는 손해보는 거예요. 자, 거래처가 파산돼서 어쨌든 100만 원을 회수를 돼서 붕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비용 처리가 안 됐지, 그치? 단기 순이익에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쵸? 세무조정 없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 없어요. 세금을 못 줄인다고요. 세금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봐요. 거래처가 파산됐을 때 거래처가 파산이 됐어요. 그래서 100만 원이 회수 불능됐습니다. 100만 원이 회수 불능됐어요. 그러면 반드시 분별을 해야 돼요. 대변에 아까 했었던 것처럼 외선 매출금이 얼마? 100만 원. 차면에는 대손 삼각비 100만 원. 이렇게 분별을 해서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얘가 비용이죠. 그래서 여기 100만 원이 가잖아요. 그래서 순이익이 얼마 줄어들지? 100만 원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분배를 한 것이 이렇게 이걸 우리가 결산서라고 한단 말이야. 결산서 따라서 이제 뭐라고? 결산서에는 재무상태표도 있고 손익계산서도 있는 건데 결산서 중에서 손익계산서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산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결산조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저걸 결산조정이라고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봐요.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 없어요. 선생님 똑같이 세무조정 없는데요. 그치? 근데 얘는 세금을 줄여 못 줄여? 못 줄이잖아. 세금을 못 줄이지? 근데 얘는 각 사람들도 소득 금액이 얼마 줄어들어요? 100만 원이 줄어들어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결산조정이라고 말 쓰는 거야. 반드시 분개를 해야지만 뭘로 인정이 된다고요?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고요. 분개를 안 하면 세무조정 없는 거야. 분개를 안 하면 세무조정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분개했지, 그치? 그럼 비용 인정을 받으려면 분개를 해서 비용 인정 받고 세무조정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분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세무조정 없는 거야, 그냥. 세무조정 없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묻더라고. 저거 세금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해로 다시 넘어가서 그 해의 법인세를 경정청구해야지 그랬어요. 경정청구. 경정청구가 뭐야? 내가 세금 계산을 잘못해서 더 많이 냈으니까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경정청구를 함부로 받으면 된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경정청구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세금 돌려받고 다시 세무서에서 나와서 조사할 수도 있단 말이야. 제대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럼 다른 곳에서 그죠? 탈세한 게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이게 결산 조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봐봐. 소멸시효 완성은 무슨 조정? 시효 조정이라고 했어요. 잘 봐. 비교해서 보시란 말이에요. 거래처가 파산돼서 못 받았을 때 분개 안 하면 끝. 분개를 안 하면 끝. 분개를 해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소멸시효는 매출일 플러스 3년이 되는 날이에요. 매출일 플러스 몇 년이 되는 날? 3년이 되는 날. 이 소멸시효 완성일이야. 그러면 3년만 지나면 되나요? 그냥 지나면 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되겠죠. 맞잖아. 법원에 소송도 제기를 해야 되고 돈 달라고 내용 증명도 보내야 되고 맞잖아요. 그죠? 채권의 회수를 위해서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못 받으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가만히 3년 동안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3년 있는 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채권 회수를 위해서 노력을 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자, 매출 플러스 3년이 되는 날이 소멸시효 완성일인데 담당자는 못 챙겼어, 그치? 그래서 분개를 안 했어요. 그러면 자,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비용 처리 안 했지? 여기 영향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죠? 그래도 분개를 하지 않았어도 야 너 왜 분개 빠뜨렸어? 법인세 신고할 때 해? 그럼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송금산이 뭐를? 소멸시효 완성분 금액은 얼마지요? 100만원 소득 처분은 유보 발생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분개하면 그때 가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각산분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이 나오죠? 마이너스가. 그러면 여기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세금 줄이는 게 가능하다. 이걸 우리가 무슨 조정? 신고조정이란 말 쓰는 겁니다. 신고조정. 이것을 신고조정이라는 말 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요 위에 부분은 여러분 여기 봐요. 요 위에 부분은 결산서야. 결산서에 들어가는 건 결산조정. 다시 이 결산서에 들어가는 게 무슨 조정이라고요? 결산조정. 얘는 결산서에 안 들어가고 밑에는 신고서야. 법인세 신고서. 결산서 중에서 손익계산서. 얘는 신고서.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신고조정.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면 신고조정.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면 무슨 조정? 결산조정이라는 말 쓰는 거야. 근데 신고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송금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분개를 안 했는데 얘는 세금조정 안 해줘. 세금 안 줄여줘. 근데 얘는 안 했어도 신고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잘 봐요.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아우 나는 분개할래 그냥. 대변에 외상매출금 100만원. 차변에 대손상각비 이렇게 분개를 해도 돼요. 시험 문제는 둘 다 나온다. 그래서 어렵다고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단기 순이익을 계산을 할 때 여기 비용 처리가 됐지. 그럼 여기 비용으로 얼마 가죠? 100만원. 순이익이 얼마예요? 100만원. 그치? 혜경아, 세무조정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여기서 무슨 세무조정을 해? 이미 비용 처리 됐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각사학년도 소득금액이 얼마 줄어들어요? 100만원이 줄어들잖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결국 만약에 여기다가 플러스 송금물 삽입해버리면 제로가 나오는 거지, 그치?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머릿속에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범위가 넓은 게 아니라 내용이 많아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줄게요. 파산 상황 실종 등의 사유로 인해서 못 받은 거 무슨 조정? 자, 반드시 분개를 해야지만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럼 세무조정할 거 없어요. 분개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얘는 시험 문제 안 나와. 얘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분개를 안 했다는 얘기는 나올 필요가 없단 말이야. 지가 나온 적도 없음. 얘는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세무조정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얘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분개 안 했어. 그럼 송금산입 해주면 되는 거예요. 유보 발생. 얘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분개했어. 그럼 세무조정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거는 암기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쵸? 자, 이게 2단계에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3단계는 부도 6개월 경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